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종영기획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TDR까지 했죠. 오늘 시간에는요, 입체 도시 계획을 할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시행이 안 됐고요. 서울시에서 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잘 안 되죠. 자, 입체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만간 되겠죠. 지금 프랑스에는 했죠. 우리가 앞에 그 도시계획이 아니고 적용계획 쪽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멀티디멘셔널이에요. 디멘셔널은 분할하다라는 거죠. 그죠? 멀티디멘셔널이니까 다양하게 여러 개로 분할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랜드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간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공간이죠. 그죠? 공간적 측면에서 어느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다른 용도, 정말해서 밑에 철도고 위에는 뭐 상가다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철도 옆에 상가는 있을 수 있는데 철도 위의 지역에 상가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금은 개념이 안 잡히죠. 그죠? 근데 가능하겠죠. 그리고 도로 위에 뭐 고층 건물이 들어간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공공건물을 많이 짓는 경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용도 지정 하도록 하는 어떤 계획 방법이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체 도심에 땅값이 비싸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방법입니다. 둘 이상 도시계획 시설의 둘 이상, 도로, 뭐 상가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의 어떤 둘 이상, 그래서 뭐 도로 위에는 또 뭐 지하상가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뭐 지하상가는 밑에 지하상가 있는데 우리 또 그게 이제 멀티 같은 느낌은 드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어떤 방법이고 이제 이건 또 조금 다르죠.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 2개 이상, 한 3개쯤 되겠죠? 시설 또는 시설과 비시설, 그죠? 자, 비시설 같은 어떤 토지의 지상, 뭐 지하, 그다음에 수중, 공중.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입체 도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2개 정도밖에는 지금 못하고는 있죠. 근데 보통 2개 이상 하니까 3개, 뭐 4개씩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밑에 지하에는 뭐 상가가 있고 위에는 도로가 있고 또 그 위에는 뭐 철도와 도로는 또 다른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 우리나라도 2개는 가능하네요. 그죠? 그래서 수중 공중과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긴 있는데 2개 정도만 있는 것은 일단 입체 도시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뭐 과거보다는 입체는 입체예요. 그래서 법적 제도적 행정 어떤 절차가 미비로 인해 가지고 아직은 완전히 시행은 안 된 거고요. 뭐 서울에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은 지금 뭐 한다라고 해요. 곧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공간입니다. 자, 이제 지하 공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시계획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경제적으로 이용한 가능한 범위 내죠. 자, 우리 같은 경우도 완전히 전부 다 뭐 연결돼서 지하 공간이 연결된 건 아니죠. 그죠? 범위 내에서 자연적 형성 이런 건 빼고요. 자, 인위적으로 조성된 집 표면 아래 또는 지하 터널, 지하 상가 이런 건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지하 보도, 지하 주차장 뭐 이런 거, 유류 저장고 이런 것도 지금 있죠. 그죠? 유류 저장고 이런 공간, 지하의 어떤 공간을 이용을 해서 그 개발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아직 우리나라도 지금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시험에 한번 나왔더랬어요. 뭐 지하 공간을 이용한 뭐 공원 개발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왜 공원이 지하로 들어가 돈 많이 들게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는 차가 다녀야지 이제 뭐 그런 아무리 지하에 차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공원이 들어가면은 밑에 공원이 들어가면은 햇빛의 문제가 생기고요. 나무가 자라는 문제, 꼭 나무만 아니더라도 그죠? 여러 가지의 환기 문제가 생기죠. 자, 도로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 터널하고도 뭐 같은 문제 아닌가요? 터널도. 자, 그래서 환기 문제, 어떤 기술적인 한계에서 뭐 소음은 뭐 그렇지만 매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경제성 부분들, 그리고 심리적 여부. 자, 요즘은 뭐 심리적 여부하고 뭐 크게 따질 수가 있을까요? 지하에 들어가다 지상이나 뭐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하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또 돈은 개발할 때는 많이 들어도 요즘은 지하가 온도 변화가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지상하고의 온도 변화가 낮기 때문에 지하로도 많이 들어가는 추세죠. 진짜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또 한번 개발해 놓으면 싸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근데 이제 심리적 폐쇄성이 요즘은 조금 뭐 문제가 될까요?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우선은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면, 그 다음에 이용자 측면과 그 다음에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접근성의 문제도 있겠죠. 그죠? 접근성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제일 문제는 저는 들어가서 어떤 심리적인 폐쇄성보다는 접근상의 문제가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용도가 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용상의 어떤 한계의 문제도 저는 굉장히 크지 않겠나, 요즘은 심리적인 면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개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해놓고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좀 하기가 꺼림직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가 많이 형성은 돼 있지만 그 지하 통로로 완전히 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용의 면에서, 용도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지하에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그런가요? 자,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자, 21세기, 자, 문제입니다. 자, 21세기 스마트 시티. 자, 앞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걸 했더랬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21세기라는 걸 했습니다. 자, 또 그 앞에 뭐 있었냐면요. 통합토지 이용도 있었죠. 통합토지 이용. 그죠? 토지 이용. 통합토지 이용도 있었고요. 스마트 시티라는 것도 있었고요. 컴팩트 시티하고도 지금 입체 도시 계획, 그죠? 컴팩트 시티하고도 굉장히 다 마주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에 지금 배웠던 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답을 쓸 것인가? 자, 기술사 문제는요, 뭐라고요? 한 문제에 답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지식적인 것을 통합을 해서 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 자기 것을 풀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용어였죠. 자,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1페이지, 뭐 1.5페이지 적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1페이지로 많이 배웠죠, 학원에서. 저는 지금 학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1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적어서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답이 어느 정도 좀 차이 나는가. 어느 정도 차이 많이 나죠, 그죠? 많이 납니다. 많이 나지만 이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답을 적으라는 거죠. 여러분하고 대하고 답을 먹고 이거다라는 것은 없어요. 기술사 답은요, 자기 생각을 얼마만큼 논술적으로, 그 다음에 핵심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을 안 맞춰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 되려면 구독 찍으시고요. 그러면 위에 보면 구독 찍어서 위에서 자기가 적용기술사 쳐보면
첫내 보기 나오죠. 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용어 부분에 있고요. 자료 찾기는, 자료는, 지금 이 자료는 네이버에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치보면 여러분 자료 상단에, 왼쪽 상단에 지금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지금 올려져 있고요. 문제는 지금 따로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강의할 때만 중간중간에 시험 칠 때 한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 기술사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적는 것이 훨씬 여러분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론은 뭐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시험을 치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언젠간 또 칠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꼭 지금 당장 안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꼭 한번 다 써보는 것이 머릿속에 훨씬 정리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일주일 확 모으는 것은 복습을 하는 과정이지 그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밥도 매일 먹지 일주일 한꺼번에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 하는 게 사실은 그래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뭔가를 한다는 것이, 똑같은 뭔가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목표가 기술사 시험이고 합격이라면 매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요즘 이제 드로잉을 좀 하거든요. 드로잉을 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안 돼요. 그랬는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뭐 데생이나 드로잉을 하는 참 안 돼서 이번에는 뭘 하냐면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린다. 근데 무조건 먼저 본다야. 무조건 켠다야. 켜고 앉아가서 무조건 그린다. 자,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듣고 일주일 뒤에 듣고가 아니고 무조건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이렇게 쓰고 싶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듣는 것이 훨씬 좋고요. 또 그리고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안 돼서 물론 수첩에 이제 옛날에는 시간을 단위로 그 스티커를 붙였는데 지금은 앞에 아예 큰 달력이 있어요. 큰 달력 안에 했으면 그냥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놓죠. 그거는 대생할 때 그런 건 아니고 자전거 할 때 집에서 이렇게 다리에 하도 힘이 없어서 요즘 이제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안 하면 뭔가 어쨌든 목표가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실 것인가 라는 거. 그리고 기술사는 우선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하고 하는 것은요, 답을 맞추는 방법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요. 이 답과 이 답의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당신 생각과 내 생각에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해주는 거지 이 답이 정답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답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권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